자, 이 도면은 평면도에서 보면은 8 곱하기 R6, R6짜리가 6개 있다. 그러면 이제 뭐 이런 것들을 6개인데 1개, 2개, 3개, 4개, 5, 6, 7, 8개 그죠? R6짜리 8개. 1, 2, 3, 4, 5, 6, 7, 8. 그럼 이거를 한 2개, 그냥 뭐 8개 다 돌리면 되겠다. 돌리고 그 다음에 필렛 주고. 이건 간단하게 스케치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면도에서 보니까 드래프트 앵글이 수직선 기준으로 10도짜리가 하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수직 기준으로 10도. 그래서 뭐 평이하게, 모델링은 평이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카티아에서 해봅시다. 소재는 다 마찬가지. 파일, 뉴, P, 엔터, 엔터. 간혹 이제 도면들이 그 두께나 이런 것들은 이 화면 과제에는 없죠, 그죠? 화면 과제에는 안 보이고, 여기는 두께가 없어요, 그죠? 깊이 6만 있고 전체 두께가 없어. 근데 상면 과제에 그런 게 주로 많이 나와요. 상면 과제에는 전체 높이가 28 이렇게 주어졌다. 컴가우 산업기사는 다 28이다. 자, 그래서 XY 플레인 컨트롤 1에서 센터 렉탱글 CR 엔터 70에 70에 28. 패드 P 엔터에서 28. 자, 상면을 클릭해서 컨트롤 1 엔터. 자, 아크를 하나 그려볼까요? A 엔터 해가지고 V축상에 위쪽에다가 센터를 찍고, 그냥 서클로 하자. 서클 C 엔터에서 V축상의 위쪽에다 서클 하나 그려놓고 컨트롤 Q. 이게 R6이죠. R6이니까 직경은 12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이게 37.456 나누기 2, 37.456 나누기 2. 예, 37.456 나누기 2죠, 그죠? 절반만 하면.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얘를 카피 로테이션으로 돌려보는데, 얘를 클릭해서 카피, 저기 로테이트 회전 기능을 사용해서 얘를 클릭하고 몇 개를 해야 돼요. 2D는 자기 자신을 빼. 8개면 7개를 해야 되고, 3D에서 회전 복사하는 게 있거든. 그때는 자기 자신을 포함시킵니다. 2D에서는 얘 숫자는 빼서 총 8개면 7개로 이렇게 하고, 회전 중심점은 원점이죠. 원점을 클릭해주고, 회전 중심점 원점 클릭하고, 여기에 마우스 드래그해서 8이니까 360 나누기 8, 45도겠지.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필렛을 F 엔터에서 8, 이것도 필렛이 R6이죠, 그죠? R6으로 8개. F 엔터, 얘클릭 방향만 잡고 탭키 누를 필요 없이 그냥 바로 6 하면은 자동으로 일로 들어가요, 그죠? 탭키 누를 필요 없이 6 하면 돼.
또 F 엔터 6 엔터 F 엔터 6 엔터 F 엔터 6 엔터 이런 식으로 더 빨리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 여러분이 잘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무식하게 하나하나 하는데 더 간단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뭐 많이 걸리는 게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한다. 자, 이렇게 해놓고 컨트롤 2에서 포켓이죠. PO 엔터. 포켓 깊이는 6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드래프팅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드래프팅을 주의해야 될 게 뭐라 했어? 얘가 바깥 선 기준인지 안쪽 선 기준인지, 이 치수가, 그죠? 안쪽 선 기준이죠. 네, 안쪽 선 기준이면 드래프팅을 할 때 주의해야 된다. 안쪽 선 기준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내렸을 때 바닥에서, 그죠? 중립면을 바닥으로 잡고 위쪽으로 가면서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해요. 그거 잘못하면 탈락됩니다. 심사위원들이 그냥 대충 보는 사람도 있는데 비교를 해. 딱 비교하면 눈에 띄거든. 어떤 게 좀 더 커 보이고 어떤 게 더 작아 보이는 그런 게 눈에 띄기 때문에 이런 걸 잘해야 돼요. 그래서 중립면을 바닥으로 해서 위쪽으로 가면서 넓어진다. 자, D 엔터에서 각도는 10, 페이스는 옆면, 중립면은 얘를 클릭해 놓고 바닥면, 그리고 위쪽으로 넓어져야 되는지 프리뷰에서 보고 좁아지면은 화살표를 반대로 해서 프리뷰, 위로 하면서 넓어졌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 안쪽에 파이 16짜리 있죠, 그죠? 파이 16. 자, 파이 16짜리 하나를 일단 만들어 보죠. 바닥면 잡고 컨트롤 1 엔터, 서클 C 엔터에서 16, 컨트롤 2 패드 P 엔터 6. 오케이. 얘는 중립면을 어디로 해야 될까? 얘는 파이 16이 위쪽이죠, 그죠? 위쪽. 네, 위쪽입니다. 그래서 파이 16이 위쪽이니까 중립면을 윗면으로 잡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넓어져야 된다. 똑같은 10도이고요. 자, D 엔터, 옆면 잡고 중립면 클릭해서 상면, 프리뷰에서 넓어지는지 확인하고 아래로 가면서 넓어지는지 확인하고 오케이. 자, 필렛은 R3이에요. R3. 필렛은 R3. F 엔터에서 3 입력해 놓고 그냥 이 바닥면 클릭하면 되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엣지 두 개가 잡히겠죠. 자, 이렇게 모델링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캠 작업을 해보자. 자, 워크벤치 아이콘에 가서 워크벤치 아이콘에서 어드밴스드 머시닝으로 갑니다. 그 전에 이 윈도우에서 파트 1에서 저장을 아직 안 했다, 그죠? 처음 시작할 때 바로 저장을 하면서 하세요. 컨트롤 S 해서
바탕화면에 자기 그 비번호 폴더, 오늘은 자기 학번 끝자리로 하는데 뭐 25번이다. 25번 폴더에다가 파일 이름도 25. 그렇게 저장을 하고 윈도우에서 이제 프로세스로 가서, 프로세스에서는 제일 먼저 스탁을 먼저 만들죠. 스탁, 크리에이트 랍 스탁. 스탁을 클릭하고 모델링을 한번 클릭하고 예 하고 나서 다시 모델링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케이. 그러면 얘들이 지금 프로덕트 리스트에 파트 바디랑 랍스탁이 있죠. 이 랍스탁은 우클릭해서 하이드. 자, 여기서 반드시 해야 될 거죠. ISO 뷰. ISO 뷰를 해줘야만 컴파스 X가 오른쪽이다. 자, 여기서 바로 컨트롤 S. 컨트롤 S에서 25 엔터. 엔터. 그래서 윈도우에 이제 캣 파트하고 캣 프로세스가 다 25번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저장을 반드시 하고 중간중간에도 저장하고 이 파트 오퍼레이션을 더블 클릭해서 캠 환경 설정을 합니다. 자, 캠 환경 설정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머신 선택이죠. 머신 설정. 머신 설정에서 디폴트 3축으로 되어 있고 뉴메리컬 컨트롤에 가서 컨트롤러를 설정하는데 이 포스트 프로세스 두 번째 거, 그죠? 여기서 파납 21i, 파납 21i로 선택을 해주시고, 그 밑에 거는 세니트 밀, 세니트 밀, 그 밑에는 ISO. 자, 이렇게 세 개를 컨트롤러 설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오케이. 이제 머신 설정이 끝났으면 원점 설정. 원점 설정 클릭해서 이 가운데 있는 이 점을 클릭하고 컴파스 X가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확인하고 요 점, 이 모서리 점을 원점으로 설정한다. 오케이 하고 마지막으로는 스탁을 설정합니다. 소재를 설정하는데 스탁 클릭해서 트리에 있는 랍스탁 얘를 클릭합니다. 클릭하고 나서 바탕 더블 클릭. 자, 이렇게 세 개를 해주면 캠 환경 설정이 끝났어요. 오케이. 이제 캠 프로그램을 하는데, 캠 프로그램은 이 매니팩처링 프로그램 안을 클릭해 놓고 나서 랍핑부터 황삭, 랍핑을 클릭. 여기서 옵셋온 파트를 0.4로 0.4로 하고 랍스탁을 클릭해서 트리에 있는 랍스탁 1 선택. 그 다음에 파트를 클릭해서 트리에 있는 파트 바디를 클릭 또는 모델링을 클릭해도 돼요. 바탕 더블 클릭.
자, 캠 프로그램에서 첫 번째 하는 게 형상 선택 탭이다. 형상 탭.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면 공구 탭이죠. 공구 탭에서 얘를 드래그해서 Shift F 엔터. 18 평행드밀이다. 공구번호 1번 확인하고요. 보랜드 툴 체크 해제해서 요 RC를 0으로, 코너 레디어스 RC를 0으로, 공구가 만들어졌으면 그 다음 절삭 조건 탭, 절삭 조건 탭에서는 체크 해제하고 체크 해제하고, 스핀들을 먼저 잡아주죠. 유닛을 반대쪽으로 리니어로 가서 100m/min으로 100엔터. 그런 다음에 다시 앵귤라로 해서 RPM으로 3200 하면 되겠죠. 3200 턴 퍼 미닛, 3200 레볼루션 퍼 미닛, 3200 RPM이란 뜻이. 자, 이렇게 회전수 지정을 하고 나면 이제 피드를 설정하는데, 피드도 마찬가지 반대쪽으로 가서 유닛 단위를 반대쪽으로 가서 0.4 mm per 턴, 1회전당 0.4mm 회전당 이송으로 먼저 주고 나서 다시 반대쪽 리니어로 가서 분당 이송 1280으로 나왔어요. 그럼 어프로치는 1200, 리트랙트 빠져나갈 때는 5000. 이렇게 절삭 조건 탭을 설정하고, 제일 끝에 진입 진출 탭, 오토매틱에서는 진입하는 램프 앵글 경사 각도를 7도로 하고, 프리모션 이건 어프로치죠. 진입은 엑시얼을 2번 합니다. 축방향으로 2번 들어간다. 그리고 위쪽은 10mm 얘를 더블 클릭해서 90, 그래서 100mm에서 한번 서고 10mm에서 한번 서도록 합니다. 유에는 90. 자, 포스트 모션은 진출인데, 진출은 빠져나갈 때 엑시얼 모션으로, 엑시얼 모션 클릭해서 한 번에 100mm 나갑니다. 한 번에 100mm를 빠져나간다. 제일 첫 번째 탭에 가서 가공 전략 탭, 가공 전략 탭에서는 레이디어를 50% 그대로 놔두면 되고, 얘는 체크, 얘는 체크해 줍니다. Always stay on bottom. 바닥에서 계속 머물러라. 쓸데없이 위로 이렇게 뜨면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뜨지 말고 바닥에서 머물러라 체크해 주고요. 엑시얼에서는 저립 깊이 1회 저립량을 공구 직경의 10% 1mm로 해줍니다. 1 엔터 하고요. 그 다음에 바텀 여기서는 체크해 줍니다. 바텀 체크. 자, 그렇게 해서 황사학이 끝났고 툴패스 리플레이를 해봅니다. 자, 리플레잉 툴패스가 없어. No tool position to display. 표시할 수 있는 툴 포지션이 없다. 공구가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공구가 커서 여기가 너무 좁으니까 못 들어간 거예요. 이럴 때 제일 먼저 할 것은 두 번째 탭에서 없애둔 파트에서의 여유량을 0.2로 바꿉니다. 두 번째 형상 탭에서 정삭을 위한 가공 잔량을 0.2로 줄여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계산. 그래도 안 들어갔네. 자, 그래도 안 들어갔어요. 이럴 때 이제 어떤 학생들은 보니까 여기 첫 번째 탭의 머시닝에 이 머신 톨러런스를 0.01로 하는 학생도 있는데,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0.01로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공구 가공 시간은 똑같은데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공구 경로 크기, 파일 크기가 커져. 300kB를 넘어가면
입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공하기 전에 그 100KB 넘는 NC 데이터들은 기계 컨트롤러에서 다 지워버려요. 지워버리고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해서 황삭을 해봤자 큰 의미가 없어. 가공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평행드밀로 무리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0.01 할 필요 없이, 그죠? 황삭은 0.1만 하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황삭이 안 들어갔다는 거야. 10파이 평행드밀이 옵세돈 파트를 0.2로 해도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6파이 보랜드밀로 바로 황삭을 해버리는 게 나은 거예요. 자, 6파이 보랜드밀로 황삭을 하려면 옵세돈 파트는 0.2 그대로 놔두면 되고, 이제 공구를 바꿔야지. 공구 탭에서 6B 엔터, 6B 엔터 6파이 보랜드밀로 하고 공구 번호는 5번입니다. 보랜드 툴 체크하고 공구 직경을 6, 공구 직경을 6으로 6B 5번 체크 6, 이렇게 6파이 보랜드밀로 바로 황삭을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합니다. 1분 50초. 실제로는 좀 더 걸릴 수 있어요. 뭐 2분 얼마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황잔삭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치? 지난주에는 황삭을 하고 나서 황잔삭을 했는데 지금 6파이 보랜드밀로 바로 했기 때문에 황잔삭이 필요 없는 거고. 자, 여기서는 주의할 게 있죠. 이게 황잔삭이다 보니까 일단 오케이 하고요. 공구가 바뀌었으면 절삭 조건을 바꿔줘야 되지. 그래서 절삭 조건을 그래서 다시 잡아줘야 됩니다. 공구가 10파이일 때 조건이기 때문에 6파이 보랜드밀의 조건은 이게 아니죠. 그래서 다시 리니어로 하고 절삭 속도를 100m/min으로 한 다음에 다시 앵귤라 그러면 이제 5300이죠. 5300. 회전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송 속도도 바뀔 거다. 앵귤라로 하고 0.4, 얘를 0.4로 한 다음에 다시 리니어로 하면 분당 이송 속도가 2100이 됐어요. 자, 이 6파이 보랜드밀 가지고 정삭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황잔삭과 같은 황삭이란 말이야. 황삭은 이렇게 무리하게 빨리 가면은 공구에 무리가 많이 가요. 그래서 절반 정도로 줄인다 했는데 외우기 편하게 어프로치가 1200이니까 얘는 1300으로 하겠다. 이송 속도를 1300mm/min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툴패스 리플레이 해보면 그래도 가공 시간은 뭐 2분 안쪽이죠. 피드를 좀 낮춰도 가공 시간은 얼마 안 걸린다.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비디오 가공을 합니다. 비디오 가공을 해보세요. 공개도면에 보면은 요런 게 한 두세 개 있을 거예요. 공개도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 시험 칠 때 보면 공개도면 다 해보세요. 해볼 때 요런 게 한 두세 개 있고 나머지는 황삭 10파이 평행드밀로 황삭 정상적으로 하고 6파이 보랜드밀로 황잔삭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10파이 평행드밀 아예 안 들어가는 두세 개가 있어.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내년에 시험 치기 전에 반드시 또 개강하면은 그렇게 수업을 할 거고 지금 시험 치는 사람들은 몇 번인지 알 거예요.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개도면이 옛날에는 초창기에 재작년하고 재작년까지는 공개도면에서만 시험이 났는데 작년부터는 공개도면 아닌 것에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책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다 해봐야 돼요. 자, 이렇게 시뮬레이션 했으면 모의 가공 결과를 비디오 가공 결과를 저장합니다.
저장하고 확인. 오케이. 오케이. 중간에 한 번씩 컨트롤 S 해서 저장. 자, 이제 황삭이 끝났고 정삭을 해보자. 라핑 1을 클릭해 놓고 얘를 클릭해 놓고 어드밴스드 머시닝, 어드밴스드 피니싱, 어드밴스드 피니싱을 그냥 얘를 클릭해 놓고 아이콘 클릭. 자, 여기서는 옵세돈 파트에서 가공 잔량을 정삭이니까 0으로 해주고, 파트를 클릭해서 모델링을 클릭합니다. 바탕 더블 클릭. 파트 오토리밋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체크 얘를 클릭해서 상면을 클릭합니다. 얘는 가공하면 안되죠. 얘는 페이스 커터로 가공한 거라서 보랜드밀로 하면 안된다. 체크 클릭해서 요 상면 클릭하고 바탕 더블 클릭. 체크면을 상면을 잡아줍니다. 자, 체크면을 상면을 잡았으면 옵세돈 체크 얘도 어떻게 해야 돼? 얘도 0으로 바꿔야 된다. 옵세돈 체크를 0으로, 두 개 다 0으로 해줍니다. 그 다음 탭으로 가서 공구 그대로죠. 그 다음 탭으로 가서 체크 해제하고, 체크 해제하고, 여기서 이제 정삭이니까 원래대로 돌려줘야 되는데 외우기 편하게 1200이니까 2100으로 해주면 되겠다. 2100. 얘를 원래 절삭 속도, 이송 속도인 2100으로 해줍니다. 그 다음 탭으로 가서 지금 공구가 바뀐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황삭을 6파에 볼로 했기 때문에 얘는 두 번 나눌 필요 없이 30mm로 해줍니다. 리트랙트에서 이제 가공이 다 끝날 것 같으면 100이고 일단 100으로 해놓으세요. 100으로 해놓고 가공을 해보고, 비디오 가공 해보고 잔삭부가 깨끗하면 여기서 끝내는 거야. 근데 얘가 좀 지저분하다 그러면 잔삭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탭으로 가서 머시닝 톨러런스는 0.01. 이거는 가공 정밀도인데 요 의미는 뭐냐면 얘들이 지금 곡면이잖아. 곡면이면 원래 G02나 G03을 쓰죠. 그런데 이 곡면 가공에서 캠 작업에서는 G02나 G03을 쓰는 게 아니라 대부분 G01로 나와요. 그래서 원래 곡면하고 G01로 이렇게 쪼개서 나온 얘랑 그 오차 가공 정밀도가 100분의 1이다. 자, 그 다음 존에 가서는 얘를 90도 90 엔터 하고 가공을 여기서 0도 기준으로 했을 때 90도까지 모든 면을 다 가공하라는. 그 다음에 버티칼 존의 툴패스 간격. 버티칼 존이라는 거는 이런 수직벽, 그 다음 호리젠탈 존이라는 거는 이런 수평 면. 그래서 수직 영역의 공구 간격을 0.4, 호리젠탈 존 수평 영역도 0.4. 그렇게 해서 툴패스 리플레이를 합니다. 확인하고, 자, 여기서 조금 문제가 있죠. 지금 너무 많이 빠져나갔다 들어왔다 막 해. 그럼 요 시간이
뭐 그렇게 많이 들진 않죠. 왜냐면 피드가 1200 이렇기 때문에 많이는 안 드는데 불필요하게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 내렸다 할 필요가 없죠. 이런 걸 좀 줄여줘야 돼. 불필요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얘들을 좀 줄여줘야 되는데, 얘들을 줄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볼 수 있는 게 일단 오케이 하고 두 번째 탭에서 파트 오토 리밋을 체크 해제해서 한번 해봅니다. 첫 번째 해볼게 이거예요. 자, 체크 해제도 뭐 큰 차이가 없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번에 해볼 것은 뭐냐면 오케이 해가지고 위로 너무 많이 빠졌다가 들어왔다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할 것은 이겁니다. 진입 진출 탭에서 요 링킹 어프로치하고 링킹 리트랙트, 얘들을 지금 얘들이 뭐로 돼 있냐면 어프로치하고 리트랙트에 의해서 정의되는 거로 돼 있어요. 자동으로 정의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어프로치 30mm, 리트랙트 100mm 돼 있는 얘 기준으로 애들이 막 하기 때문에 쓸데없이 위로 쫙 올라갔다 내려왔다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링킹 어프로치 애들을 뭐로 바꾸냐면 서큘러와 램핑, 그죠? 그러면 이거랑 같은 건데 우리가 여기 30 줬는데 여기서는 가공하는 중간중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니까 뭐 5mm만 주면 되겠다. 리트랙트도 마찬가지. 얘도 링킹 리트랙트도 마찬가지. 서큘러와 램핑으로 해놓고 두 개 다 마찬가지예요. 서큘러와 램핑으로 해놓고 얘를 5mm만 준다. 이렇게 불필요하게 많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를 이렇게 제어를 해줍니다. 그러면 위로 쭉 빠졌던 것들이 다 없어졌죠. 그래서 5mm 정도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처음 진입할 때랑 마지막 빠져나갈 때는 30mm, 100mm, 가공이 끝날 때 100mm. 노란색이 어프로치예요. 진입. 파란색이 진출. 초록색은 가공. 빨간색은 급속이송, 지공공. 자, 이렇게 해서 불필요한 시간을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비디오 가공, 여기가 좀 먹고 있는데 여기는 파트 오토 리밋을 체크를 다시 해주자. 오케이 하고, 자, 파트 오토 리밋은 체크하고 이거 손대지 마세요. 그냥 요거 하지 말고 아예 그냥 요것만 해주세요. 링킹 어프로치랑 링킹 리트랙트. 두 번째 탭에서 파트 오토 리밋은 체크. 체크해주고, 요 안쪽도 가공. 이면은 뭐야? 요 면도 평면이지. 요것도 페이스 커터로 다 친면이다, 그지? 여기도 가공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케이 하고 체크를 한 번 더 클릭해가지고 체크를 요 면도 잡아줘요. 여기도 페이스 커터로 친면이기 때문에 체크면을 걸어줘야 되겠다. 만약에 이 높이가 얘가 여기서 잘렸다 그런 도면들도 있죠, 그죠? 이렇게 잘렸으면 가공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면은 페이스 커터로 다 친면이기 때문에 보랜드밀로 가공할 필요가 없다. 자, 그리고 체크를 걸어 가지고 다시 계산을 해봅니다.
파트 오토 리밋은 체크할 때가 더 좋을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더 좋을 때가 있는데 툴패스를 보면서 체크해보고 안 해보고 툴패스가 어떤 게 더 나은지를 보는 거예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죠? 지금 보니까 체크하는 거나 안 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어떤 모델인 경우는 차이가 좀 많이 있는 모델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체크해보고 안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 돼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얘는 체크 하나 안 하는 큰 차이가 없어요. 비디오 가공을 다시 본다. 자, 지금 얘처럼 옆쪽에 필름면은 깨끗한데 여기가 지금 안 좋죠. 요럴 때는 무조건 잔삭을 해야 돼. 여기가 지금 다 안 좋아요. 그죠? 여기는 깨끗하게 나오는데 요 안쪽 필렛이 안 좋아요. 그래서 요런 모델링은 무조건 잔삭을 해줍니다. 자, 시뮬레이션 했으면 비디오 가공 결과를 저장해 놓고 확인 오케이 오케이 하시고요. 컨트롤 S에서 저장 한번 하고, 자, 잔삭을 위해서는 잔삭 영역을 찾아줘야 되는데 가상 공구를 하나 만든다 했죠. 6파이 보랜드밀 클릭해 놓고 6.1 볼을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지. 자, 공구 아이콘이 없으면 툴즈 커스터마이즈 여기서 툴바즈 리스토어 올 콘텐츠 리스토어 포지션 툴즈의 커스터마이즈로 가서 이거 두 개를 해서 툴바를 초기화시켜 줍니다. 초기화시켜 주면 여기에 공구 아이콘이 있죠. 그죠? 이 역삼각형 해가지고 공구 아이콘 빼서 여기 엔드밀 얘를 클릭합니다. 여기 트리에 있는 6볼을 클릭해 놓고 요 엔드밀을 클릭. 그럼 이제 요 밑에 하나 새로 생기려고 하는데 이름을 6.1b 엔터. 얘는 가상 공구고 실제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툴 넘버는 상관없어요. 놔두면 되고 보랜드 툴을 체크하고 공구 직경을 6.1로 바꿔줍니다. 오케이. 그럼 이 6.1파이 보랜드밀을 가지고 잔삭 영역을 찾을 거예요. 잔삭 영역은 얘를 사용한다. 리워크 에어리어 잔삭 영역. 리워크 에어리어를 클릭하고 잔삭 영역의 이름은 리워크 에어리어 피처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파트를 클릭해서 모델링 클릭, 바탕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잔삭 영역을 찾기 위한 레퍼런스 툴 참조 공구를 뭐로 하냐면 6.1 볼로 한다. 그렇게 해서 컴퓨트 계산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파란색 부분이 6.18 보랜드밀이 들어갈 수 없는 잔삭 영역이겠죠. 오케이. 이 어드밴스드 피니싱을 클릭해 놓고 어드밴스드 피니싱 바로 밑에 있는 컨투어 드리븐, 이 컨투어 드리븐을 클릭합니다. 컨투어 드리븐 얘를 클릭해 놓고 잔삭 컨투어 드리븐 클릭해서 여기서는 이 파트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형상 피처를 선택하는데 리워크 에어리어 피처 1을 선택합니다.
얘를 선택하고요. 공구 탭에 가볼까? 6볼 5번 공구 이거 그대로 사용할 거고, 그 다음 탭에 가서 체크 해제, 체크 해제만 해주고, 같은 공구니까 체크 해제만 해주고, 그 다음 탭에 가서는 어프로치 진입을 뭐로 하냐면 하이스피드 밀링 고속 가공 형태로 하겠다. 하이스피드 밀링 어프로치 할 때 30mm 전에서 들어가자. 얘는 5mm 할 필요 없이 아까 정사할 때도 마찬가지 1.2로 돼 있었어요. 1.2로 그냥 하고, 얘는 1.2, 얘는 30. 리트랙트도 마찬가지. 빠져나갈 때는 얘는 그냥 바로 100mm까지 빠져나간다. 마지막 가공이니까 100mm. 첫 번째 탭에 가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가공 정밀도 0.01 돼 있고, 레이디얼 0.48 돼 있는데 0.4로 바꾸자. 툴페이스 간격 0.4로 통일하면 되죠. 정사할 때도 0.4였잖아요. 여기 잔삭도 0.4. 다른 거는 손댈 게 없어요. 바로 계산. 자, 잔삭 영역을 이렇게 가공을 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중간에 이렇게 빠지는 거 나는 싫어, 이거 불필요하게 뭐하러 이렇게 빠지고 막 하냐,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오케이 해가지고 링킹 어프로치하고 링킹 리트랙트를 바꿔주면 되죠. 하이스피드 밀링으로 바꿔주고, 얘는 5mm만 빠졌다 들어갔다. 얘도 1.2 1.25. 링킹 리트랙트도 마찬가지. 하이스피드 밀링으로 해서 5mm씩만 넣었다 뺐다. 1.2. 그럼 불필요하게 위로 막 가공 중간에 떴다가 내려갔다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그런 데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거는 웬만하면 해주는 게 좋겠어. 특히 캠 경진대 나간 학생들이 이런 거 중요해. 이게 가공 시간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다시 해봅니다. 그러면 불필요하게 떴다가 막 하는 그런 것들이 없어지죠. 비디오 가공하고 잔삭은 좀 속도를 늦춰가지고 제대로 되는지 확인합니다. 자, 이 정도만 해도 뭐 가공하면은 괜찮긴 한데, 약간 그래도 나는 조금 더 깨끗하게 하고 싶어. 그럴 때는 이렇게 가공해도 탈락은 되지 않고, 합격하는데 조금 더 깨끗하게 필렛불 하고 싶다. 오케이 해놓고요. 두 번째 탭에서 옵셋 온 파트를 마이너스 0.05, 공차가 100분의 5이기 때문에 뭐 0.05가 좀 부담스러워. 0.04. 그리고 감독관들이 이거 3차 측정으로 뭐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눈으로 육안으로 검사하기 때문에 0.05가 더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특히 필렛분은. 현업에서도 이런 필렛분은 조금 더 넣습니다. 그래서 0.04 정도 해서 한 번 더 계산해 본다. 마이너스 0.04로 조금 더 가공하겠다. 그럼 필렛부가 조금 더 이제 깔끔하게 되겠죠, 그죠? 너무 많이 들어갔다. 표가 조금 날 정도네. 0.03만 합시다. 깨끗하긴 되는데 표가 많이 나네. 실제 가공한 거는 표가 잘 안 나는데 마이너스 0.02만 해. 마이너스 0.02만 해도 쭈글쭈글하면은 다 없어지겠죠. 마이너스 0.02로 해서 이러한 쭈글쭈글한 이런 면들을 없애요.
요면은 표가 잘 안 나요. 가공해보면 0.02는 그래픽에서는 이렇게 보여도 실제 가공하면 아예 표가 안 난다. 그래서 면을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하려면 마이너스 0.02로 하세요. 시험 칠 때도. 자, 오케이 하고 저장 한번 하고, 여기서 이제 하나 바꿔주겠지. 잔삭을 했기 때문에 어드밴스드 피니싱,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단 말이야. 그래서 어드밴스드 피니싱에서 이게 가공이 다 끝난 게 아니었으니까 리트랙트를 100mm까지 올릴 필요 없죠. 30mm만 올린다. 잔삭이 없으면 100mm로 바로 빠지면 되고, 잔삭이 추가됐으면 정삭에서는 30mm만 빠진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비디오 가공할 필요 없어요. 자, 요 세 개를 다 클릭을 해서 컨트롤 눌러서 세 개를 선택하고 우클릭해서 전체 가공 시간 한번 보자. 리플레이 툴패스 세 개를 다 같이 선택해서 리플레이 툴패스. 가공 시간이 3분 29초 밖에 안 걸려요. 그럼 실제 가공 시간도 뭐 한 5분 안쪽이 되겠죠. 컨트롤 S. 자, 이제 매니팩처링 프로그램 안을 클릭하고요. 우클릭 제너레이트 NC 코드. 제너레이트 NC 코드. 여기서는 체크가 2개만 돼 있어야 되고, 저장할 폴더 위치 선택을 합니다. 얘를 클릭해서 지금 여러분이 작업하고 있는 폴더에 들어가서, 오늘 아까 바탕화면에 25번으로 했어요. 자, 자기 폴더에 들어가서 우클릭 새로 만들기 폴더, 여기다 NC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NC 폴더 더블 클릭해서 그 안에다가 대문자로 알파벳 O, 내가 비번호가 25번이다 그러면 25 뒤에 01. 그래서 화면 가공이 01, 2501, 상면 수동 프로그램 2502, CN 선반은 2503. 저장하시고 execute. 여기서는 알파벳 O를 빼고 숫자만 2501 숫자만 넣어줍니다. 엔터 아니면 continue. 여기서 확인, close. 자, 그러면 이제 NC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컨트롤 A에서 전체 선택하고 .NC만 다시 선택해서 컨트롤 누르고 선택해서 나머지 애들은 다 지워버려요. 딜리트. 얘만 필요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자, 이 주성문 가로에 있는 얘들은 다 지워버리고 여기까지는 지워버리고요. 자, 5번 공구만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H 검색을 해보면, 컨트롤 F에서 H 검색을 해보면 HO, TOHO, 그 다음에 없을 거예요. 그죠? 공구 하나만 사용했어. 컨트롤 엔드 해가지고 제일 끝에 M30을 M02로,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S 저장하고 닫아버리고요. 판악
두산 판학을 가공하는 사람, 두산 판학에서 가공하는 사람은 점 NC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점 NC를 없애요. 확정자가 없어야 들어가거든. 센트롤 장비를 사용할 경우 그때는 점 NC 있는 거를 가져가야 되고요. 두산 장비는 점 NC를 없애가지고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공하면 되겠어요.